불금국 아재한테 납치당할 뻔했다가 땡 주고 살아난 썰. 시베리아 횡단열차에서 전에 북한인과 같이 그 며칠 동안 기차에 있었던 그 썰 뒷얘기래요. 우이 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너무 오랜만에 글 쓰는 청자입니다. 제 전 글인 시베리아 횡단열차에서 북한인과 합숙했던 썰을 너무 재미있게 읽어주셔서 매일 썰 하나 더 풀어야지 하다가 이제야 풀게 되었네요. 지금도 GOP에서 모범택시 탄 썰 들으면서 썰 쓰고 있습니다. 이번 썰 역시 저의 비행기를 안 타고 유럽 여행 중에 일어났던 썰로 자세한 건 개보건님 유튜브에 있는 시베리아 횡단열차에서 북한 사람과 합숙한 썰 참고해주세요. 이번 썰은 제목과 같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결국 러시아 도착했구나. 때는 일주일 동안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드디어 모스크바에 도착해서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쳐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저희는 열차의 여러 변수로 인해 새벽 4시에 모스크바에 도착을 했는데 원래 도착 시간은 저녁 10시였습니다. 근데 무려 7시간이나 연착이 된 거죠. 우리나라였으면 난리 났을 텐데 7시간이면은 일정 다 꼬였지 이거. 이때 저희 멤버로는 원래 같이 여행을 출발했던 일행 4명이 추가적으로 열차 내에서 만나서 친해진 한국인 형 1명까지 총 5명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열차에서 알아본 결과 같은 호텔에 예매하여 모스크바에서 일정을 함께하기로 약속을 했었죠. 그렇게 저희는 예상과 달리 아무 교통수단도 없는 모스크바 한복판에 새벽 4시에 떨어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썰이 시작됩니다. 대충 이때 당시의 상황. 이거 한국인이다. 이만 바구니 들고 다니는 거 보니까 한국인이야. 4시 13분인데 백야라서 하늘이 하얀색이야. 백야가 뭐냐면은 극지방은 해가 안 져요. 극지방은 각도가 딱 맞으면 해가 안 지거나 아니면 해가 질라다가 다시 뜨다가 해가 질라다가 다시 뜨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러시아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훨씬 싸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누가 봐도 관광객이기 때문에 여러 위험 요소가 있어서 일반적인 택시를 타지 않고 Get라는 어플을 이용합니다. 이 어플의 경우 우리나라의 카카오 택시 같은 어플로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자동 계산되고 금액이 선결제로 결제되기 때문에 바가지 쓸 일도 없고 기사님들도 대부분 안전이 보장된 기사님들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저희는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도착 시간이 4시였고 이때 이 어플을 사용하면 기사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저희는 기차역 앞에서 20분 동안 기다리면서 어플을 돌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There is no driver nearby. 니네 주위에 드라이버가 없어. 기차역에서 호텔까지 약 10km 정도의 거리였고 첫 버스는 오전 8시에나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다시 한번 절망에 빠뜨리게 했죠. 그렇게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캐리어를 끌면서 조금씩 걷던 와중 조그만한 차 한 대가 저희 앞에 멈춥니다. 그리고 창문 내리고 하는 말이 야 친구들 니네 어디까지 가? 내가 태워줄게. 물론 공짜는 아니고 500루블 어때? 저희는 기대감을 안고 차 안을 봤습니다. 하지만 실망하고 말았죠. 바로 그 차는 딱 이렇게 생긴 최소 20년은 된 차였습니다. 저 차에 성인 장정 5명 플러스 1명 그리고 캐리어가 탄다? 보장 안 나는 게 기저이고 실제로 차에 타니까 차 본체가 바닥에 붙지 않을까 정도로 쑥 꺼지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그런 상황 판단 따위는 다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4시에 도착하여 이미 1시간 동안 그 무거운 짐을 든 채 걷고 있는 상태였고 500루블이면 약간 비싸기는 하지만 그래도 택시비 정도의 합리적인 가격이었기 때문에 그 러시아에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그 차에 어떻게 해서든 낑겨 타서 올라탔고 나름 오순도순하게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목적지까지 향했죠. 하지만 혹시나는 역시나였죠. 그 사람이 바뀌기 시작한 건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였습니다. 그 러시아에는 전형적인 택시 사기였습니다. 저희가 도착하고 500루블을 내미자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한 사람당 500루블이니까 니네 다 해서 2500루블이야 라고 했습니다. 당시 저희는 이미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돈을 탈탈 털고 5명이나 다 합쳐도 1300루블 정도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택시기사 요구에 돈을 낼 수가 없었고 저희가 화를 내며 영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당신이 총 비용 500루블이라고 했어. 우리는 그 이상 돈을 줄 수 없고 애초에 그만한 돈도 없다 라고 말하자 그 러시아인이 차 문을 잠그면서 저희를 협박합니다. 여기 러시아야. 여기 경찰 내 편이고 내가 여기서 너네들 경찰서로 데려가면은 너네 인원 과다 탑승에 요금 미지급까지 아마 쉽게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와... 개사이코네. 저희는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았지만 만약
가 진짜 빡쳐서 저희를 경찰서로 데려가거나 아니면 이상한 데로 데려가면 귀찮아질 것 같았기 때문에 잠시 저희끼리 이야기한다 그러고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 새끼를 어떻게 설득하지? 이러면서 진심으로 고민하기 시작했고, 이때 저희 머릿속에 떠오른 하나의 물건이 있었죠. 그건 바로 어처구니 없게도 미니 선풍기였습니다. 여기서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저희는 한여름에 여행을 갔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모두 충전식 미니 선풍기를 하나씩 챙겨왔고, 이 미니 선풍기 인기는 이미 횡단열차에서 실감했죠. 러시아의 미니 선풍기는 바람이 죄다 약했고, 저 선풍기는 러시아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세계였던 겁니다. 한 손에 들어오는 무게에서 그렇게 강한 바람이 나오니 말이죠. 그 결과 저희가 준비한 3개의 미니 선풍기 중 2개는 이미 횡단열차에서 어린아이들에게 강탈당한 아닌 선물당했고, 단 1개의 미니 선풍기만이 남아있었는데, 미니 선풍기에 대한 관심은 우리를 등쳐먹으려는 이 새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 위에 언급했던 그 새끼 나눴던 화기애애한 내용 중에 저 미니 선풍기에 대한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었고, 당시 배터리가 떨어져 있던 마지막 미니 선풍기를 차 내부에서 5핀 충전기로 충전하면서 바람이 나오자 어린애처럼 좋아하더군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우리는 결국 그 새끼가 좋아하던 미니 선풍기를 요금 대신 주면서 우릴 내려주지 않을까라는 결론에 도달했죠. 그리고 우린 말을 걸었습니다. 야, 우린 진짜 돈이 없어. 500루블에 이 미니 선풍기 줄 테니까 내려줘. 결과는 너무 허무했습니다. 그 험악한 표정이 풀리더니 마치 애초에 이 지랄을 미니 선풍기 받으려고 했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오케이 하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가 먼저 내리더니 트렁크에 있던 우리 짐까지 내려주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협박당하고 경찰서를 갈 뻔한 위기에서 10,000원짜리 미니 선풍기 하나로 넘기게 된 겁니다. 부족한 글솜씨로 술 먹고 써서 좀 난잡하긴 하지만 아침인데요? 아침이 아니었나?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글을 만약에 읽혀서 썰한썰에 올라가게 된다면 여행 당시 썰 몇 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개보고 유튜브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미니 선풍기 준다는 표정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 무섭던 표정이 한순간에 풀리는 순간 여행 다 때려치고 진지하게 러시아에서 미니 선풍기 장사나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었네요. 라고 오이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러시아가 생각보다 덥나봐요. 미니 선풍기를 좋아하네. 모스크바 이런 데가 몇 도죠? 지금 한여름일 테니까. 모스크바 12도 정도 되네. 모스크바 한 8월, 7월쯤 못 가? 8월쯤 못 가? 최저 기온이 12도고 최고 기온이 22도다. 평균 일교차가 9.5도며 강수량이 77. 옷차림은 날씨는 온화하나 일교차가 큰 편이어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할 수 있으니 대비해야 된다. 겨울 되면 몇 대? 겨울 되면은 확 떨어지니까 1월 영하 12도. 그러면은 우리나라 저기 산간 지역 있는 데랑 비슷하고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6도니까 그 외에 옛날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하여튼 적도 부근에 있는 나라 어딘데 아시아 쪽인데 하여튼 거기서 한파가 닥쳤다 그러는데 영상 5도? 7도? 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사람이 얼어 죽었대. 저체온증. 우리나라 5도 6도 이러면은 시원하다 이러고 다닐 텐데. 그러니까 막 습하고 막 엄청 더운데 40도 막 50도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살던 사람들이 영상 한 7도 막 6도 막 이렇게 되니까 그걸 엄청 춥다고 느껴서 상대적으로 저체온증으로 죽었다 그러더라고. 그런 거 보면서 야,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에서 몇십 년 동안 살고 그런 게 돼 있는데 몸에 적응이 돼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기온 차이가 확 나면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좀 날씨 자체가 극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나가서 야지나 막 이런 데 돌아다니고 이럴 때 지구력도 좋고 그런 이유가 뭐 그쪽 계열이어서 동양인들이 지구력이 좋거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태어나서 자랄 때까지 기온 차이가 뭐 여름부터 겨울까지 저기 뭐 어디 철원 뭐 이런 데 가면은 막 한 60도씩 나버리니까 보통 한 40도에서 평균 한 40도에서 많이 차이 난다 그러면 5, 60도까지 차이 나니까 여름하고 겨울하고 그러면 힘들지. 우리는 그런데 적응이 돼 있으니까 어딜 가든지 어느 정도 적응하고 사는 거야. 근데 원래부터 계속 더운 나라에 있던 사람들, 원래부터 계속 시원한 데 살던 사람들,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덥게 느낄 수 있죠. 22도 정도인데 여름이었다라고 하면은 미니 선풍기 틀고 다녀서 시원하게 하고 다닐 생각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평균 영하 6도고 최저 기온이 그냥 도시인데도 영하 16도까지 떨어질 정도면 우리나라가 서울 같은데 기온 많이 떨어져 봐야 영하 10도까지 안 가거든요. 영하 한 8도 뭐 정말 많이 떨어져야 막 12도 뭐 이렇게 떨어지는. 그냥 기본으로 모스크바 같은 데는 영하 16도까지 떨어지고 평균적으로 영하 6도라고 한다면은 뭐 말 다 했지.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 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유바.